은퇴 후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 모임 6가지. 절대 나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삶을 평화롭게 누리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은퇴 후에도 다양한 모임이나 사교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즐거움을 찾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 중에는 애초에 가지 않는 편이 훨씬 좋은 치명적인 독 모임이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퇴는 제2의 인생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직장에서 3040년을 치열하게 달려온 만큼 그 뒤의 삶은 여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인맥의 변화가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평소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마주치던 사람들과의 교류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이제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심리적 허전함이나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가 권유한 모임에 가볍게 나가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노후 자금부터 정신건강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6가지를 콕 집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끔은 어차피 그냥 한번 나가보는 건데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번의 실수와 작은 호기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감정적인 소모나 대인관계 스트레스까지도 우리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만약 현재 여러분이 이런 모임에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거나 혹은 주변에서 자꾸 권유해 오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한번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 이 모임을 가고 있지? 내게 필요한 모임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모임인가? 하고 말이죠. 1.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모임. 가장 치명적인 모임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높은 회비를 내야 한다거나 공동 투자나 함께 사업하자는 명목 하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도우며 돈도 벌고 노후를 풍족하게 하자라는 그럴듯한 말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다단계나 사기성 투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목돈을 모아둔 상태인 분들이 많으니 이런 모임이야말로 타깃이 되기가 쉽죠. 자칫하면 목돈을 잃고 불안감에 시달리며 재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 돈 이야기가 자주 오가고 뭔가 계속 투자하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과감히 발을 빼시는 게 좋습니다. 사례 1. 김영수 시가명의 이야기. 저는 은퇴 전부터 모아둔 퇴직금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부동산 공동투자 모임을 소개해줘서 호기심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라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들 조금씩만 출자하면 우리끼리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설득하는데 처음에는 혹해서 몇 천만 원만 넣었죠.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 더 많은 돈을 넣으라고 계속 권유하더라고요. 가입비도 점점 올라가고 이익은커녕 제 원금부터 흔들릴 것 같아 무서웠어요. 결국 다른 분들에게 말리고 나오느라 큰 비용을 들이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노후 자금에 손대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김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하는 투자나 사업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도박이나 과도한 내기를 즐기는 모임.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도박 혹은 과도한 내기를 즐기는 곳입니다. 고스톱, 포커 등 가벼운 놀이도 사실 내기 금액이 커지면 도박이 될 수 있어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일거리로 시작했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고 심지어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 한 방을 노리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특히 재미삼아, 심심해서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더욱이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잃은 돈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박성 모임은 진짜로 가정까지 파탄 낼 수 있으니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과음 포금이 일상인 술 모임.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많지만 은퇴 후에 빈도가 잦아지고 포금이 습관이 되는 모임은 멀리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벼운 술자리 정도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매일 술을 마시고 숙취해소로 하루를 허비하는 생활이 반복된다면 노후를 망치는 길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또 술자리에서 잦은 싸움이나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자칫하면 마음의 상처 혹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죠. 그러니 술 없이는 대화가 안 된다는 모임이라면 재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 끊임없이 불평, 불만만 쏟아내는 모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불평, 불만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만나는 내내 한숨만 내쉬고 남을 비난하는 분위기의 모임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임에 계속 노출되면 자연스레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들어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는 나도 내 인생 충분히 힘들다고 느끼는 분이 많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도 더 커지고 자녀 문제나 가족 문제까지 겹치면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 에너지만 가득한 곳에 머무르면 자칫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어요. 결국 이런 모임은 서로에게 불행한 감정만 옮겨주게 되는 겁니다. 사례 2. 박순희 시가명의 이야기. 저는 퇴직 후 동네 복지관에서 알게 된 몇몇 분들과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소소한 수다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자녀들이 나를 무시한다, 정부가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같은 불평 일색이 되더라고요. 만나면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저까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우울해지고 외출이 싫어졌죠. 어느 날 이렇게 부정적인 대화만 듣고 살 수는 없다고 결심하고 모임을 그만두었어요. 지금은 새로운 취미 활동 모임을 찾아서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더 망가지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5. 무의미한 잡담과 시간만 보내는 모임. 물론 가벼운 잡담은 사회생활의 윤활유가 됩니다. 하지만 삶의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목적으로 반복되는 모임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면 매일 의미 없이 같은 패턴으로 차 마시고 특별한 목적 없이 모여서 끊임없이 수다만 떠는 모임 말입니다. 처음엔 그래, 사람 만나며 외롭지 않으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어느 순간 허무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얻고 있지? 그냥 헛되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죠. 물론 단순 교류 자체가 위로가 되는 분들도 계시니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모임이라면 일종의 관계 중독처럼 되어버려서 새로운 시도를 할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은퇴 후에는 오히려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공부 등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모임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6. 부적절한 종교심리 상담이나 영적 치유를 핑계로 하는 모임. 마지막으로 은퇴 후 심리적 불안이나 외로움을 건드리는 모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증되지 않은 종교 단체나 이상한 영적 치유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심리 상담처럼 접근하여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지만 점차 비현실적인 주장이나 지나친 헌금 기부를 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곤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이나 주변 사례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부적절한 모임에 빠지면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리고 집단에만 의존하는 상태로 빠질 수 있어요. 은퇴 후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공허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서 더욱 빠지기 쉽습니다. 만약 이 모임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거대하게 의존하게 되거나 모임 내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강요받는다면 빨리 그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사례 3. 이정훈 시가명의 이야기. 저는 퇴직 후 유독 허무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소개해준 명상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합법적인 명상 프로그램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임이 커질수록 돈을 내게 하더라고요.
장소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거액을 내라고 하고 스승님을 모셔야 한다며 특별 헌금을 준비하라고도 했죠. 저는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까지도 제정신이 아닌 걸 느꼈어요. 결국 큰 돈을 날리기 전이라 다행이지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첫 만남에서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점차 강압적이고 비정상적인 집단 의식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 이런 모임에 다니고 있는데 혹은 주변 친구가 비슷한 데서 큰 피해를 봤다더라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고민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고 피해 사례 역시 늘 반복됩니다. 하지만 나만은 다르겠지. 에이, 다 좋은 분들이니 괜찮을 거야 하는 아니란 생각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은퇴 후에는 경제적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건 분명 중요하죠. 다만 그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내 삶을 흔드는 독이 될지는 우리가 가려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다니고 있는 모임이 부적절하거나 모임에서 불쾌감불신 압박감을 느낀다면 큰 결심이 필요하더라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건강한 모임을 선택하는 법. 치명적인 6가지 모임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다면 어떤 모임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공익적이고 봉사적인 활동 지역 봉사단체나 취미 동호회처럼 건강한 목적이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투명한 재정 운영 방식 회비나 관리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강요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분위기 불평 불만보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곳이 좋습니다. 전문성과 합법성이 보장된 프로그램 심리 상담, 명상, 체력 단련 등 전문 강사가 있는 합법적 공인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이 모임을 나가고 돌아오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가? 에너지가 생기는가? 아니면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때론 어렵기도 하지만 건전하고 즐거운 모임을 찾는다면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이야기한 6가지 치명적인 모임은 과장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은퇴자 분들이 겪었던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은퇴는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단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젊을 때에는 직장과 가정생활에 쫓겨서 인간관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의외로 더 많은 사람이 주변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떤 모임에 참여할지를 스스로 선별하는 힘이에요. 만약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애매하게 질질 끌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동 모임을 피하고 나면 꽃 모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즐겁게 해줄 좋은 사람들과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설계하고 또 은퇴 후 인간관계를 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